안녕하세요. 쉽게 공부하자 리얼리눅스 송태용입니다. 오늘 살펴볼 주제는요, TOP 명령 내용 파악하기입니다. TOP 명령, 리눅스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명령어죠. 시스템 정보라든지 프로세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명령어이고요. 쉬운 명령어 같지만 TOP 명령어 안에는 약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압축되어 있는, 함축되어 있는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설명하는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실습 환경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실습 환경은요, 커널 버전이 5.3.0 버전이고요. 그리고 우분투 버전은 18.04를 쓰고 있습니다. TOP 버전, 탑 버전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 버전으로 3.3.12 버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버전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요약해서 정리를 해보면 커널 버전과 우분투 버전, 이제 명령어 버전 기입을 해봤습니다. 주제 내용을 그대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시스템 정보와 프로세스 세부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시스템 정보로는요, 5가지 정보가 있는데 먼저 TOP 명령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TOP 명령을 치면은 이렇게 위에 흰색 바로 위에 있는 것이 시스템 정보를 뜻하게 되고요. 밑에 있는 것들은 프로세스 세부 정보가 보이게 됩니다. 프로세스가 굉장히 여러 개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먼저 시스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시스템 정보는요, 총 5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시간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TOP의 첫 번째 라인은요, 업타임 명령과 동일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시간과 컴퓨터 실행 시간을 확인하는 게 일단 첫 번째인데요. 업타임 명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첫 줄과 위에 있는 첫 줄이 동일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데이트 명령으로도 알 수 있는 현재 시간 정보가 앞에 보이게 되고요. 두 번째로 보이는 거는요, 업타임-P로도 알 수 있는 현재 부팅 이후에 컴퓨터 실행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15시간 29분이 지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로드 에버리지입니다. 업타임 명령을 통해서도 살펴봤던 마지막 내용이죠. 로드 에버리지는요, 총 3가지의 값을 가지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시스템의 부하 정도를 뜻하게 되고요. 1분, 5분, 15분 기준으로 시스템 부하의 평균 값을 나타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하라고 하는 건요, 실행 중인 프로세스가 많을 때에도 부하가 높은 거지만요, 디스크 I/O 요청을 기다리는 프로세스가 많을 때에도 부하가 높다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균값은요, 단순하게 계산된 평균값은 아니에요. EMA라고 해서 지수 이동 평균값이라는 값으로 추출해낸 값이고요. 이 수학적인 계산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로드 에버리지라는 값을 통해서 우리는 시스템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스템이 나오는 이 부하 정도 값이요,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로드 에버리지 값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 예시를 이제 CPU가 싱글 코어 기준으로 한번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0.11, 0.03 이런 식으로 값들이 나오고 있는데 기준으로 만약에 1.0이 나왔다, 혹은 0.5가 나왔다, 혹은 1.7이 나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지, 중요한 건 지금은 싱글 코어 기준으로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곱하기 100을 해서 퍼센테이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퍼센테이지가 싱글 코어 기준으로 1.0이라는 로드 에버리지 값이 나오게 되면요, 로드가 꽉 찼다, 100% 정도 찼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0.5라고 한다면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은 50% 정도 찼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여유가 있는 거죠. 위에는 여유는 별로 없지만 도라는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밑에는요, 170%로 이제 계산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부하가 너무나도 높아서 좀
시스템 상태를 확인해야 되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상태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널널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건 싱글 코어 기준이기 때문에요. 코어가 지금 몇 개냐를 기준으로 다르게 바라볼 수가 있어요. 지금 코어 개수를 확인할 수 있는 명령으로 nproc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 코어가 지금 4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4개, 쿼드 코어를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4.0이 돼야지 이제 전부 다 로드가 꽉 차서 이제 굉장히 부하가 높은 상태라고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3.0이 나왔다면 부하가 한 75% 정도 찼다라고 대략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지만 로드 에버리지 값을 통해서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는요, 태스크 정보입니다. 예, 태스크 정보가 결국에 프로세스 정보인데, 아까 설명드렸던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프로세스 세부 정보, 여기 밑에 보이는 거죠. 이 프로세스 세부 정보는 약간 미시적인 관점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보이는 태스크 정보, 그러니까 여기 두 번째 라인에 있는 거죠. 그 두 번째 라인에 보이는 건 약간 거시적인 관점에서 태스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쉬운 내용이에요. 지금 돌고 있는 태스크가 몇 개일까? 토탈 143개이고요. 그리고 현재 실행 중인 거는 3개, 그리고 슬립되어 있는 거는 다시 줄었죠. 96개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96 더하기 2를 하게 되면은 98이죠. 근데 여기 개수가 안 맞아요. 왜 그럴까요? 여기 밑에 있는 세부 정보를 보게 되면 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실행 중인 게 R이 2개가 있어요. 그리고 S가 있어서 슬립 중인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I인 상태인 거는 지금 카운팅이 안 됐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I는요, 아이들 상태를 의미하게 되고요. 유저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커널 태스크도 있는데, 그 커널 태스크가 멈춰 있을 때는 아이들 상태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카운팅을 하기 위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PS 정보를 통해서 옵션을 주고요. 여기서 커맨드하고 스테이트를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게 되면요. 이렇게 프로세스에 대한 네임과 상태에 대한 그 스테이트를 같이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I인 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이들 상태. 커널 태스크가 아무 일도 안 하고 멈춰 있을 때는 이렇게 아이들 상태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요거를 개수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수를 셀 때는 헤더는 없애고 하는 게 좋아요. 네, 이렇게 하게 되면 45개가 있습니다. 이 45개를 한번 합쳐보도록 할게요. 프린트 45 더하기 96 더하기 2 위에 있는 러닝 중인 거, 슬립 중인 거 같이 더하게 되면요, 143개, 토탈 143개가 정확하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는 스탑디드인데요. 이 스탑디드는요, 멈춰 있는 거고 슬립하고는 조금 달라요. 예, 시그널을 통해서 멈춘 거를 의미하게 되고요. 한번 재현을 해보게 되면은 스탑 TOP라는 명령을 하나 더 지정해서 프로세스를 실행했고요. 컨트롤 Z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스탑 시그널을 보내게 돼서 이 현재 프로세스가 멈추게 됩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TOP를 명령을 했을 때 컨트롤 Z를 하게 돼서 다시 한번 스탑하게 되면은 스탑 시그널을 받아서 멈춘 게 2개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살려서 스탑디드 됐던 프로세스를 살려보려면 FG라고 해서 포그라운드로 살려서 방금 태스크를 멈췄던 걸 다시 살릴 수가 있고요. 2에서 1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Q를 통해서 종료하고요. 다시 한번 포그라운드로 빼서 다시 1이 0이 됐고요. 그 다음에 Q를 통해서 종료하게 되면은 시그널을 받아서 스탑디드 됐던 거를 종료된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좀비인데요. 좀비도 한번 예제 소스 코드를 제가 직접 짜봤고요. 그 프로세스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프로세스가 자식 프로세스를 실행했는데, 자식 프로세스가 먼저 종료하게 되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좀비가 돼요. 그런데 부모 프로세스가 웨이 시스템 콜을 통해서 자식 프로세스를 기다렸다가 그 자원을 제대로 해지해 준다면 좀비 프로세스가 안 되고 잘 정상적으로 종료가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웨이 시스템 콜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제 자식 프로세스에 대한 자원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좀비 프로세스로 남아있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좀비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과 포그라운드, 백그라운드에 대한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들은요, 나중에 다른 영상으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